하시면 여러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실업 인정 유형 및 절차나 부정 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빨리 취업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오, 이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가야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브이로그를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한 상태고 지금 백수가 된 지 2주차가 됐는데 와, 이게 너무 생활 리듬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느껴지니까 어제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게 되더라고요. 막 잠을 어떤 날은 일찍 잤다가 또 새벽에 깨서 못 자다가 막 낮에 자고 어떤 날은 밤새고 아침에 자고.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일찍 움직여보고자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갈 준비를 다 했어요. 오늘은 드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는 날인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은 처음 해보거든요. 예전에 한번 친구가 실업급여 신청할 때 따라간 적 있었는데 그때 되게 대기 인원도 많고 좀 오래 기다렸던 기억이 나서 오늘도 왠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책 읽어도 되고 할 게 많으니까 그건 걱정이 없지만 잘 신청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에너지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체력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이렇게 휴대폰 들고 있는 것도 팔이 아플 지경이에요. 새로운 걸 할 힘도 좀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오랜만에 새 옷을 입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친한 언니랑 같이 진짜 오랜만에 쇼핑을 가서 산 건데 이 코트도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어제 바지도 새로 샀어요. 청바지.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위아래로 새 옷을 입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에슬러 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특히 우리 미리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요. 제가 쇼핑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편인데 언니가 2번이나 같이 가가지고 다 골라주고 이거 입어봐 저거 입어봐 다 해줬거든요. 언니한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뭔가 활기를 되찾아보고자 브이로그를 찍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사실 한동안 제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브이로그를 찍을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고자 브이로그를 시작한 거였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인생이 어차피 한 번뿐이잖아요. 진짜 이 지금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고 이제 해가 바뀌고 저는 29살이 됐는데 이 29살에 1월달 지금 이 순간도 진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진지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지만 뭔가 매사에 너무 무거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만끽하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파이팅!
일찍 일어나기 성공했어요. 어제 조금 늦게 자가지고 오늘 조금 더 자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하고 명상하고 씻고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오늘도 화이팅! 삼각대가 사망하셨습니다. 새로 하나 사야겠다. 뭔가 초보대로 돌아간 느낌?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왔어요. 뭔가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고 그냥 진짜 한 게 없거든요? 아까 삼각대 박살난 거 다이소에서 새 삼각대를 샀는데 짜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사본 종류의 삼각대를 한번 사봤어요. 뭔가 좀 튼튼해 보이고 높이 조절도 잘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어제 새로 산 코트를 처음으로 입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코트를 워낙 안 입다 보니까 그 코트에 뒤트임이 있다는 사실도 잘 인지를 못했고 그게 새 거라서 이렇게 실밥이 막혀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기분 좋게 입고 나갔는데 그 카페에서 화장실 갔다가 뒤트임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막 뜯으려고 했는데 손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위를 구할 데도 없고 가위를 사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뭐 집에 들어가서 잘라야지 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뒤에서 저기요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또 이상한 길에서 워낙 붙잡고 뭐 하는 게 많으니까 뭐야 이렇게 경계심을 잔뜩 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코트 뒤에 이렇게 다니면 보기 흉하다면서 아니 보기 흉하대요. 안 그래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손으로 안 뜯기더라고요 하니까 아니라면서 이거 손으로 할 수 있다면서 제가 해줄게요 하더니 갑자기 그분이 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떼시더라고요. 새 옷인가 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머쓱하게 네 감사하다면서 하니까 아니에요 이러면서 유유히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솔직히 길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봤다 해도 보통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저거 왜 저렇게 붙이고 다니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직접 가서 자기 손으로 떼주기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한 오지라퍼 여성분이었는데 뭐 감사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 갔다 와서 느낀 점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저는 친구 결혼식을 사실상 처음 가봤어요. 대학생 때 진짜 딱 한 번 저희 과 선배 결혼식을 친구들이랑 같이 한 번 갔던 것 같고 동갑인 친구 결혼식에 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일단 오늘 결혼한 제 친구는 저랑 막 엄청 오래되고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저희 과 이제 동기 문성이 실명 막 얘기해도 되겠지? 사실 저랑 학교 다닐 때는 하나도 안 친했어요.
저희 과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수업을 들었어요. 이름 순서대로 앞분반이 있었고 뒷분반이 있었는데 저는 앞분반이었고 문성이는 뒷분반이었어요. 그래서 친해질 기회가 하나도 없었고 저는 과 생활을 열심히 했어가지고 과에서 하는 뭐 행사란 행사는 다 참여하고 과에서 하는 술자리란 술자리는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과 사람들이랑 막 다 친했고 제 기억에 문성이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 생활을 그렇게 저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더욱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친해졌냐면 오히려 졸업을 하고 문성이가 이제 서울에 취업을 했는데 제가 뭐 때문이었지 뭔가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문성이네 집에서 한번 자게 됐었어요. 그래서 문성이랑 그때 막 하루 종일 같이 놀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문성이에 대한 이미지가 좀 저랑 안 맞을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약간 문성이가 엄청 성격이 통통 튀고 솔직하고 되게 발랄한 스타일이거든요. 뭐랄까 거침없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나랑 쉽게 잘 친해지는 편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성이랑 안 친할 때도 문성이가 한 번씩 그냥 툭툭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걸면 되게 놀랄 때가 많았어요. 저런 말을 한다고? 약간 안 친한데 되게 거침없다. 좀 친해지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 서울에서의 1박 2일 동안 완전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문성이가 막 저한테 좋은 얘기도 엄청 많이 해주고 소라 너는 뭐 이런 걸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되게 저를 좋게 봐주고 은근히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둘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친해졌는데 근데 사실상 저는 계속 울산에 있고 문성이는 계속 그때부터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못 보다가 근데 제 유튜브를 문성이가 보니까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소라 너는 이러이러한 점이 장점인 것 같다.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고 저랑 워낙 또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문성이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면을 문성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서로 부러워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죠. 막 자주 보고 자주 연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되는 친구? 저한테 그런 존재였는데 또 문성이 말고 문성이랑 친한 그 친구들이 있는데 또 제가 그 나머지 친구들이랑도 다 친해가지고 근데 또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애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되게 설렘 반, 긴장 반 마음으로 갔는데 다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결혼식 끝나고 뷔페 먹고 카페를 갔었는데 그냥 별 얘기 안 해도 그냥 애들을 오랜만에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시 이렇게 모여서 볼 날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이랑 학생 때 다 1대1로 좀 자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여서 만난 적이 잘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뭔가 되게 귀한 순간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진짜 친구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빠서 못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제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뭔가 내 문제만 급급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들이 자꾸 제 관심 밖으로 밀리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하하호호 떠들고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보낼 마음의 여유가 진짜 잘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혼식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막상 닥치면 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결혼식에는 친구들이 누가 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1대1로 친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뭔가 다 띄엄띄엄 한 명씩 올 것 같은 거예요. 보편적이진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보통은 뭔가 그룹이 있잖아요. 뭐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근데 저는 워낙 인간관계에 변화도 많았고 또 제가 사람을 진짜 좋아하지만 사람 관계에 상처도 잘 받고 좀 굴곡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나이 들수록 연락하는 친구도 많이 없고 또 제가 여유도 없고 대학생 때는 별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연락도 진짜 많이 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먼저 잘 다가가고 그런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가 결혼이란 걸 할 때가 되면 과연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뒤면 친오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날을 잠깐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저 부모님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이 앉아 계실 거고 오빠가 신랑으로 서 있을 거고 그걸 생각해도 좀 안 믿기더라고요. 결론은 우리 문성이 결혼 너무 축하하고 초대해줘서 진짜 고맙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태블릿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뭐랄까 밥 먹으면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하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로 그 영상 편집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영 불편해가지고 그냥 다시 편집은 노트북으로 최대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밥 다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찍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만나거나 그냥 저한테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냐고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C예요. 이건 제가 약국 가서 샀던 겁니다. 그냥 먹는 김에 같이 먹으려고요. 여러분, 제 몰골이 조금 초췌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지금 처음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저녁 8시가 넘었거든요. 입을 떼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좀 여러분들이랑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숫가루 우유인데 그냥 마트에서 미숫가루 우유라고 적힌 그거를 샀는데 따뜻하게 데워왔거든요. 근데 되게 차갑게 먹는 것보다 저는 따뜻하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 따뜻한 토피넛 라떼 먹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제 동갑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 잠깐 알았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의 친형이랑 저랑 친한 사이예요. 근데 근래에는 많이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긴 했지만 제가 대학교 막바지 때 되게 자주 어울렸던 오빠들이 있어요. 그 오빠들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그 오빠들이랑 막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하고 솔직히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항상 가벼운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그 오빠들이 그 오빠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고마운 마음이 많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도 조금 멀어질 시기였고 4학년 때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탔었어요. 제가 1학년, 2학년, 한 3학년 때까지도 엄청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학교 생활을 되게 시끌벅적하게 했었는데 4학년 때 갑자기 휑한 마음으로 좀 외롭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엄청 술자리에 많이 불러주고 저를 많이 찾아주고 되게 그 고마운 오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빠들 중에 한 명의 동생인데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이라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가서 그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한 명이라도 더 가서 그 친구가 가는 길을 잘 가라고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차마 그럴 뭔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 있을 오빠들은 뭔가 걱정이 되고 다들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저희 또래에 사실 이런 소식을 듣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집에서 혼자 그 친구 사진을 보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편안했으면 좋겠고 좋은 곳에 가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교는 없지만 기도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부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계속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좀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씻고 왔는데 삶이라는 게 참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죽음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인생에서의 그런 거쳐가는 과정이잖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이 태어나면 다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 내가 언젠가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그냥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또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친구가 뭐 누군지 뭐 전혀 모르시지만 저를 애정해 주시는 구독자로서 제 친구가 좋은 곳 갈 수 있도록 그냥 잠깐이나마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 퇴사를 하고 오늘 지난달 급여랑 퇴직금을 같이 받았어요. 뭔가 홀가분하기도 하고 저는 퇴직금이라는 거를 난생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되게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고 그 회사 얘기는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더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2021년에 1년 동안 이만큼을 모으겠다라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었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근데 그 금액이 사실 제 월급에 비추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었어요. 비현실적인 목표액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저기서 수익이 채워져가지고 이제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금액을 초과를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목표액을 정하고 적어서 시각화해서 보는 거에 힘이 뭔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올해는 목표 금액을 더 높게 잡고 싶거든요. 작년에 한 2배 정도로 잡아보고 싶은데 당장은 제가 수익이 완전 끊긴 상황이고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둔 게 얼마 기간 동안 받는지 또 얼마를 받는지 그게 며칠 지나야 알 수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래도 이제 한번 이렇게 모으고 나니까 뭔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조금 쉬더라도 금방 다시 이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더 차곡차곡 모아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종교가 없었지만 그 스님들이 하시는 강연이나 스님이 쓰신 책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최근에 또 제가 좋아하는 법상 스님 강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스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삶은 이미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삶에서 확실한 거는 그냥 딱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밖에 없다. 과거도 미래도 그냥 모든 고통들이 다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는 하지만 맞아 저게 맞지라고는 하지만 제 삶에서 그거를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되게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끝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살 것이냐 그 사이에서 되게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음에 뭔가 열정이 넘치고 그럴 때는 아 그래 이거지 막 더 달려가자 뭔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너무 혼란스럽고 지치면 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자 이런 마음도 들고 되게 그 오락가락을 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좀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은 많이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이었고 무언가를 잘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또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잘해야 돼. 남들한테 창피당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든 약간 긴장도가 높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긴장도가 엄청 높은 편이고 무슨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뭐 발표를 앞두거나 이럴 때 엄청 긴장을 많이 해서 몸도 많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스스로를 좀 내버려 두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해보자 이런 마음도 좀 요즘은 많이 드는 것 같고 불교에서는 분별심, 취사간택심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건 배제하고 마치 편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마음이 결국 고통을 초래한다. 그것도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은 거예요. 제가 20대가 돼서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뭔가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다 보니 저는 그러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모든 것을 약간 끌어안는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저만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구구절절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랑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진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Two paper cups with cardboard sleeves, sitting on the table getting cold. Neither one of